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제4장의 조직, 학교 조직 및 학교 교육 조직 및 교육 문화, 그 중에서 세 번째 강의 교육 조직의 책무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불과 두세 페이지 정도로 짧게 소개되어 있지만 이 교육 책무성 자체가 워낙 중요한 개념이고, 또 실제로 한국교육행정학회에서 이렇게 큰 책으로 총 8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교육 책무성에 관한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까지를 합쳐서 조금은 개념부터 시작해서 상세하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그 교육 조직의 책무성 그럴 때 책무성 그러면 좀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등장하는 이유는 제반 학문 용어들이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의 학술 용어를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책무성의 개념에 대한 거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언제 왜 이런 책무성 개념이 도입되고 대두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책무성을 확보한다고 할 때 확보하는 방안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평가에 대한 것들로는 어떤 게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해왔던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 그리고 교육부, 교육청, 학교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 조직의 책무성 그러면은, 이 책무성이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요, 여기 accountability 그러면 accountant 그러면 회계잖아요. accountant. 그래서 이 과거에 자기들이 어떤 돈을 썼으면 돈을 제대로 썼는지를 이제 주인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ccountability 책무성이라는 말은 어떤 책임을 남으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받은 사람이 내가 내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설명하고 보고하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책무성 확보 방안 그러면 이제 그걸 맡겼던 사람이 내가 맡겼던 그 대리인, 그러니까 주인이겠죠. 그 위임한 사람이 대리인, 대신 행한 사람이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이 책무성 확보 방안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가 자기가 맡고 있는 직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 이게 책무성이다 이렇게 되는데, 개인도 있지만 또 조직 차원의 책무성 수행 정도도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지원, 통제 뭐 이런 게 따라가는데, 이 박선영 교수가 제시한 이 내용에 따르면 책무성의 구성 요인, 그러니까 책무성 개념의 요인이죠. 그럴 때 거기에는 먼저 책무를 요구한 사람이 있겠죠. 위임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이행하는 사람, 즉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대리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맡긴 업무가 있겠죠. 이게 이제 책무성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맡은 업무 내용,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개념 설명할 때 개념을 봤더니 보고한다, 설명한다, 해명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것처럼 상대가 요구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하고 설명하고 해명하는 활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책임을 물으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권한부여입니다. 그래서 권한부여라는 용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에 따른 보상과 제재. 왜냐하면 이 책무성을 하게 되면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결과에 따른 보상, 그리고 잘했으면 보상이겠죠. 아니면 제재를 받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 책무를 요구하는 사람과 이행자 간의 관계성이 개념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그 개념 속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결과 보고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으면 나에게 위임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이제 결과 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건 만들어 놓은 표인데요. 교육 책무성이라고 했을 때 앞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죠. 책무성 내용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대리인 그랬을 때 이 대리인을 통제하기 위한
원천이라고 했는데 그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을 이해하려면 항상 해야 될 것이 분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책무성에 보통은 뭐 전문적 책무성이다, 또 외적 책무성이다, 내적 책무성이다 이런 말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정의해 놓은 것이 바로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그다음에 대리인을 통제하는 원천, 이거 뭐냐면 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도록 할지 외부에서 평가를 통해서 통제할지, 그 다음에 설명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 내가 누구에게 설명한다고 그럴 때 스스로 내부에서 내부지향적일지 외부 조직 밖에다 하는 건지, 그 다음에 통제 방향에 있어서는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위에서부터 하느냐 아니면 우리끼리 상호 통제를 하느냐. 그 다음에 대리기관 그랬을 때 이 대리기관에 따라서, 즉 서비스 제공기관인데요, 이게 학교면 학교 책무성, 교육청이면 교육 책무성, 교육청 책무성, 교육부면 교육부 책무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나 교육청만 책무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하지만 실은 교육부도 국민으로부터 또 정부로부터 교육 업무를 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책무성도 묻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이 교육부에 대해서 교육부 평가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인 이 대리인데 그게 에 따라서 책무성 유형을 나누면 교사 때는 교사 책무성, 학교장, 교육행정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책무성 확보 초점 이랬는데 이 책무성 확보 초점에서는 투입에 대한 것을 확인할 건지, 과정, 이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을 볼 건지, 산출 아니면 최종적인 결과를 볼 건지. 그래서 산출과 성과를 보는 책무성. 그러니까 투입을 보는 것, 과정을 보는 것, 산출과 결과를 보는 것. 이렇게 해서 책무성 확보의 초점에 따라서 투입 책무성, 과정 책무성, 그 다음에 성과 책무성, 산출 책무성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책무성 정책 인정 범위 그랬는데 이 책무성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늘 하지만 아주 좁은 의미로 보는 경우하고 아주 넓은 의미로 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예를 들면 과거에도 우리가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조사도 했었고 아니면 지금 할 때 그 감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 감사가 책무성 확보 방안이냐 아니냐 했을 때 예전부터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이걸 책무성이라는 개념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실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고 이런 것들도 실은 다 광의의 책무성에 포함이 되는데, 책무성이라는 개념이 뒤에서 바로 보겠지만 531 교육개혁 때 개혁 안에 그게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협의의 책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이 대리자인 학교, 그 다음에 교사에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개념이 왔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협의의 책무성 개념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책무성 확보 시스템 도입 배경 그랬는데 이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31 교육개혁 때 이 531 교육개혁은 1995년에 나온 개혁안입니다. 이 개혁안은 상당히 영향을 오랫동안 미쳤고요.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각급 학교의 운영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교육 수요자가 교육의 질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531 교육개혁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그 책무성 개념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어떤 논리죠. 그 다음에 교육개혁위원회가 한 얘기 중에 보면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교육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를 통해서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예 그 교육개혁 안에가
책무성 재고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도입한 방안이 바로 학교 평가, 교원 평가, 그리고 뭐 그 이전에도 이제 교육청 평가가 있겠는데 교육청 평가 강화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도 그 이후에 더 강화가 되지만 실제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그 이전에 이미 1980년대부터 시행은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교육 책무성이 도입되게 된 배경이고요. 그 이후로 이제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사까지 평가가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부 평가를 보게 되면 정부 업무 평가에 대한 기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 업무 평가 기본 법에 가보면 그 법에 근거해서 실제로 정부의 업무 평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잠깐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을 한번 봐볼까요?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이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있는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보면 이것은 정부의 업무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해가지고 효율성 및 책임성이라고 여기는 표현해놨는데 책무성이라는 표현 대신에 같은 용어로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책임성을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까지 또 소속 기관까지 이 전체를 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관리, 지금 성과급 지급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따라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의 일들은 다 이러한 방식으로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평가가 각각 규정되어 있고요. 중앙행정기관은 중장기 계획인 성과관리 전략계획, 그 다음에 또 연도별 시행계획인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교육청 평가인데요. 이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을 평가해서 그 책무성도 확보하고 지방의 우수 사례도 발굴해서 확산하겠다. 그래서 시도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시도가 되어 있었는데요. 요새는 이제 지방교육자치가 강화되면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교육감 차원에서 학교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 평가도 지금 점점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경영의 이 학교 평가는 자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증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일반화하고 한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교육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 조직에 있어서 책무성 확보 방안으로 소개가 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 책무성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요. 교육 책무성이라고 했을 때 책무성이라는 것은 내가 맡는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직무와 관련한 책임이죠. 그래서 이 책임을 확보한다 그랬을 때 내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전문적 책무성, 내적 책무성이라고 하고요. 외부에서 네가 제대로 했는지 보겠다 그랬을 때 이것을 관료적 책무성 혹은 외적 책무성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개념을 쭉 간단히 설명하고 또 분류하는 것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무성 확보 방안에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 평가인데 과거부터 있었던 각 국가 차원의 학업 성취도 평가. 그래서 좀 더 궁금하시면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습니다. 이 지금 소개했던 내용을요. 그래서 그 챕터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 지방교육청, 그 다음에 학교, 교사 평가까지가 전부 다 책무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되는데 여기서 교원 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긴 한데 생략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교원 평가도 책무성 확보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원 평가는 또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기회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